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정현정 닥터 정현정 교재 해설 두경부 초음파 강의 네 번째 시간 갑상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시고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이신 정현정 선생님의 두경부 초음파 강의 교재 해설입니다. 네 번째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예, 갑상선에서 크기는 라이트 로브, 랩트 로브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크기는 두께하고 위더스, 폭하고 시크니스, 랭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크니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크니스, 위더스, 랭스는 개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시크니스가 이스무스는 3mm, 3mm 이상이 됩니다. 3mm까지 정상. 그리고 두께는 13mm 보통 15mm까지 보통 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mm, 15mm, 1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고 생각하고 여기 15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 20mm 이상 되면 하이퍼트로피가 데피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갑상선에서 KT라드에서 우리 사이로이드 결절 매니지먼트를 영상으로서 초음파로서 베이스로 해서 진단하는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갑상선 결절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 믹스드 에코 또는 헤테로지너스 또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결절에 믹스드 에코, 헤테로지너스 이런 말은 파랭킴에 실질 에코를 디스크라이브에 쓰고 결절에서는 믹스드 에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결절에서는 반드시 요 용어를 써야 됩니다. 내부 에코가 고형이다. 시스틱 포션이 없는 거죠. 프리도미넌 솔리드는 솔리드 포션이 50% 이상이고 프리도미넌 시스틱은 시스틱 소본이 50% 이상이고 시스틱이라는 것은 솔리드 포션이 없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는 솔리드는 90% 이상 솔리드, 시스틱은 90% 이상 시스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솔리드면 솔리드, 90% 이상 시스틱이면 시스틱 이렇게 됩니다. 에코는 마크드 하이퍼 에코이, 마일드 하이퍼 에코이, 아이소 에코이, 하이퍼 에코이 이렇게인데 요즘은 이제 하이퍼 에코이, 아이소 에코이, 하이퍼 에코이 씁니다. 이 마크드 하이퍼 에코이하고 마일드 하이퍼 에코이가 사실은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주위 실질에 비해서 저 에코이만 하이퍼 에코이고 주위의 넥머슬하고 비슷한 정도의 에코는 마크들이 하이퍼 에코입니다만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이퍼 에코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 에코는 주위 실질과 같은 에코이고 하이퍼 에코는 주위 실질보다 고에코를 말합니다. 쉐이프는 우리가 라운드 투 오발 원형이거나 나눗형 그 다음에 irregular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non-parallel orient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예전에는 톨러 된 와이드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톨러 된은 행단상에서 AP 다이메타가 위더스 보다
긴 길쭉한 걸 말하는데 요즘은 난패러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횡단상, 종단상 관계없이 길쭉한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크라이테리아 카테고리를 하이 서스피션,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 비나인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KTRAD 코리아 사이로이드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 2016년에 제정했는 겁니다. 요 KTRAD는 우리나라의 특수 실정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ATN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KT라드스는 사이로이드 캔서 중에서 파피럴 캔서를 중점적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계하고 틀려요. 체계는 교과서에는 사이로이드의 파피럴 캔서가 85%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파피럴 캔서고 폴리큐러 캔서는 5%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메주로리 캔서, 아나플라스 캔서 이런 이제 캔서들은 아주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이 케이트라더스 한국 실정에 맞도록 파피럴 캔서를 위주로 이 실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트라스는 아주 진료에 편리합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뭐냐? 이거는 파피러리 캔서 중에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조직을 침륜하고 캡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솔리드 하이포에코입니다. 고형이고 낭성 부분이 없고 고형이고 여기에 서스피션 소견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어떤 게 서스피션 소견이냐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석회합니다.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의 회계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되는데 사모마 바디죠. 그 다음에 난패러렐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주위가 뾰족뾰족한 거죠. 이거는 주위를 침륜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로비레이티드 분엽상 이것도 캡슐이었고 침륜한다는 뜻입니다. 요 중에 한계가 있으면 이 파피럴 캔서, 특히 인베이시브 타입이죠. 요건 5mm 이상 되면 FNA입니다. 원래는 10mm 이상이지만 5mm 이상 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서스피션은 두 가지입니다. 솔리드 하이포 에코이다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포 에코익하고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난페르 오리엔테이션, 스피큐레이트, 로비레이트 마진이 없는 건데 첫째는 어떤 거냐 하면 엔캡슐레이터, 캡슐을 둘러싸고 있는 파피럴 캔서는 이런 서스피션 소견이 없죠. 하이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은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이 많고 이런 소견이 없죠. 두 가지가 대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캡슐레이터 파피럴 캔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즘 여기입니다. 이거는 10mm 이상이 FNA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샬리시스틱 이거나 또는 아이소 하이퍼에코익의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파샬리시스틱의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가 되겠습니다.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는 낭성 변변이 있고 거기에 솔리드 포션인데 솔리드 포션이 이런 소견이 한 개라도 있으면 FNA 대상이 되겠습니다. 10mm 이상 또는 아이소 하이포 에코익인데 이런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것은 파피러리 캔서 중에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켰는 경우입니다. 보통 파피러리 캔서는 하이포 에코익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면 이런
아이소나 하이퍼 에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로우 서스페이션은 대부분의 그 사이로이드의 아데노마토스 노즐입니다. 아데노마 노즐은 시스틱 병변을 잘 동반하죠. 낭성 병변을 동반하고 서스피션 소견이 없거나 또는 결절이 아이소 하이퍼 에코에 가면서 서스피션 소견이 없다는 것은 아데노마토스 노즐 이 비나인 결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5mm 이상 되면 즉 혹시나 파필 갑상선 암의 소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5mm 이상으로 그로잉 할 때는 혹시나 이 그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나 메타세의 캔사나 또는 메타세의 캔사나 또는 우리가 메주럴 캔사 이런 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15mm 이상 FNA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갑상선 유도암의 변성이나 또는 폴리큘라 캔사의 변성이나 메타세스 캔사나 또는 메주럴 캔사 또는 이런 암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FNA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나인 서스피션은 두 가지입니다. 스폰지폼 노즐하고 퓨어 시스터, 프리도미널 시스터의 코메트 테일을 동반하는 겁니다. 스폰지폼은 결절의 시스틱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이 반반이 되고 또 시스틱 포션이 이렇게 디퓨즈하게 있을 때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대부분 비나입니다만은 드물게는 우리가 갑상선의 크리브리폼 파피러리 캔사나 스폰지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m 이상은 FNA를 합니다. 그 다음 퓨어시스트, 이 갑상선의 낭성은 이 원래 트루시스가 없습니다. 트루시스는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는 거죠. 갑상선의 시스트는 전부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퓨어 시스트는 거의 100% 가까이가 시스트인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컴플리트 시스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트가 한 50% 시스트인데 코메트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콜로이드가 응집이 되는 겁니다. 콜로이드 시스트가 됩니다. 이런 거는 FN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서브 센티미터 여기에는 전부 다 1cm 이상 FNA를 합니다만 로우 서스피션, 비나인 서스피션은 15mm 이상이 되면 FNA였는데 10mm 이하라도 FNA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인터미디엇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 비나인 서스피션은 10mm 이상이 다는데 10mm 이하로도 하는 경우는 첫째는 푸어 프로고네스틱 팩터가 있을 때 이런 거는 어떠냐면 사이로이드 결절의 사이로이드를 익스텐션 할 때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사이로이드 밖으로 침윤할 때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가 있을 때 디스탄트 메타가 있을 때가 퓨어 프로고네 팩터 그 다음에 서브 캡슐 밑에 있는 인베이시브한 이런 튜머가 트라케아나 리저널 림프노드로 인베이지먼 할 때 그 다음에 튜머가 프로그레션 할 때 요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비나인 결절들은 비나인 결절이 오히려 시스틱 디저네이션 헤모라지를 잘 일으키고 말리그넌트 결절은 일반적으로 슬로우 그로잉 하죠. 그러나 물론 아나플라스틱 캔서일 때는 래피드 프로그레션 합니다. 그 프로그레션 의미는 3mm 이상 커질 때 프로그레션인데 여기에서는 튜머 프로그레션을 서브 센티메타의 팩타로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ATA 가이드라인입니다.
ATA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파피럴 캔서뿐 아니고 다른 암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이 서스피션은 70에서 90%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하이포 에코익 노듈 일레귤러 마진 이 전형적인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입니다. 하이포 에코익의 일레귤러 마진 이것도 인베이시브 파피럴 캔서죠. 하이포 에코익 톨러 댄 와이드 이것도 인베이시브 파피럴 캔서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의 일레귤러 마진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이것도 캔서 중에서 인베이시브 타입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의 일레귤러 interrupted ring calcification with 요게 이제 soft tissue extrusion. 그러니까 여기에 링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링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럽션 되고 여기 내부의 솔리드 포션이 익스텐션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피러리 캔서일 수도 있고 다른 또 뭐 폴리큐라 네오플라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악성 종양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케이티라드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요거는 비나인 결절들이 말리그넌트로 변해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물론 인베이시브 파피럴 캔서, 폴리큐라 캔서, 와이드리 인베이시브, 또 메타세시스, 아나플라스틱 캔서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레귤러 마진이 노즐이고 서스피셔스 레프트 라테랄 림프노드 메타 갔을 때 림프노드 메타 이럴 때는 이것이 파피럴 캔서의 메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은 하이포에코익하고 레귤러 마진 이런 결제는 이제 폴리큐라 네오플라즘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이포에코익 솔리드 레귤러 마진 이런 것도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 그 다음 폴리큐라 네오플라즘 아주 저에코이마 림포마 메타세시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우 서스피션은 하이퍼에코익 솔리드 레귤러 마진이죠.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고에코이고 솔리드 마진과 레귤러 마진에는 이 결절이 디제네이션 되게 되면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되겠습니다. 아이소에코의 솔리드 레귤러 마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또 비나인이지만 드물게 이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이 변성이 되거나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가 변성이 되면 아이소에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partially cystic with eccentric solid margin. 그러니까 시스틱 포션이 있고 솔리드 마진이 이렇게 에센트릭하게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주위로 익스텐션 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서스피션 소견이 오면 대부분 비나인이 되겠습니다. 요게 파셜리 시스틱하고 에센트릭 솔리드 마진 요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컨케이브 된 형태도 있습니다. 요런 형태는 대부분 비나인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지만 안에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솔리드 포션이 익스텐션일 때는 말리그넌시다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베리로 서스피션은 스펀지 폼이거나 요게 파샬리 시스틱하고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스틱 포션이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이래 있지 않고 시스틱 포션이 멀티플 있고
이 솔리드 포션 안에도 시스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파셜리 시스틱 노 서스피션인데 보시면 솔리드 포션에도 시스틱 포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나인, 더욱더 비나인입니다. 비교적 시스터 솔리드 있지만 솔리드 포션이 균질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말리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만 시스틱 포션 있고 솔리드 포션에 또 시스틱 포션일 때는 거의 비나인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ATA 가이드라인 2015년 ATA 가이드라인입니다. ATA 가이드라인은 여러 암을 소견을 막 묶어 놨는 거고, 우리나라의 케이트라드는 이 파피러리 캔서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는 겁니다. 현 한국적 실정에는 케이트라드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오늘은 이 정현정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